안산 단오늘 출신 박순자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장입니다. 저 박순자 해당 행위 없습니다.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네, 제가 입원한 방에 밤 10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퇴를 하라는 겁니다. 전혀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나는 진대로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가식적인 자유한국당이 우뚝 섰는데 제 한 몸을 던져 일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네, 라이브 썰전 두 번째 주제로는요, 제1야당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밖으로는 친일, 안으로는 친박, 이런 내후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구도죠. 먼저 한국당의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슈부터 짚어보죠. 국토교통위원장직 사임을 거부하다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나 되는군요. 이거를 받은 박순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40분 걸렸다면서요, 회견이. 그래서 뭐 민폐라는. 왜냐하면 이제 그 보통 한 10분 정도 빠지고 다음 순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40분이니까 딱 이게 멈춰버리니까 뒤에서 줄줄이 기다리는 병목이 됐죠. 그러니까 명절 고속도로 정체에 빚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빚어졌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박순자 의원이 올라가지고 할 말이 많았다. 네. 이렇게 했고 이제 근데 구구절절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 시간도 짧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다 옮길 수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핵심이 있죠. 1년씩 나눠서기로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 쪽의 주장이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그것도 나경원 후임 원내대표한테 인수인계 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알았다고 했는데 2, 3개월 뒤에 갑자기 말이 바뀌더라. 이게 이제 박순자 의원의 어떤 주장이고 그다음 아무튼 여기서 진실 게임의 승자가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집안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18 망언 논란 빚었던 김술래 최고위원이 3개월 당원권 정지였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그 박순자 위원장한테 6개월이라는 게 좀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가혹하죠. 사실상 6개월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6개월이면은 이미 공천 심사가 시작될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에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인데 당내 어떤 자기네 그 당내 정치만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분란이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냉정히 말하면 그 도로 친박당 논란과는 조금 별개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원래 홍문표 말씀하시나요? 홍문표 의원. 그렇죠? 이어받기로 했던 분이 또 홍문표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이어받기로 돼 있던 것으로 알려진 분이 홍문표 의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아주 좀 보기 볼성사나운 그 내용이 밖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 괘씸죄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징계가 보통 우리는 그러죠. 징계의 어떤 양형은 그 행위의 경중을 갖고 이제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징계를 내리는 사람의 감정의 경중을 갖고 하더라. 판사하고는 다르군요. 그렇죠. 법원하고 정당은 다르다. 듬뿍 실렸더라. 이렇게밖에 볼 수가 괘씸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그런 논란을 자초한 사실은 이제 좀 혹평을 하면 그게 바로 리더십의 부재죠. 그러니까 그 당대표, 원내대표 할 거 없이 그 싸잡아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이전 수석께서 도로 친박당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 해요. 최근에 주요 인사들 보게 되면요. 자유한국당이 도로 친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올 범직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나오게 됐죠. 사실은 주요 인사만 쭉 보면은 사무총장 박맹호, 또 예결위원장 김재원,
또 새로 또 임명한 사개 스기위원장 유기준. 그러니까 줄줄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솔직히 인정하더라고요. 저 보은 인사의 성격 맞다. 네. 왜냐하면 뭐 사실은 그거는 뭐 냉정히 말하면 우리 황 대표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이건 원내대표가 직접 관여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의 이제 입김이 더 강하게 작동하게 돼 있는 거죠. 작동하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난번 만약 원내대표 선거, 그다음에 당 대표 선거할 때 신세 졌으니까 또 딱이 또 마땅한 대안이 또 없다. 뭐 이런 설명 내지 변명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이미지는 사실 용납이 안 되죠. 이준석 혹시 취지원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수준에서 확인하신 건지요? 그건 좀 이건 뭐 거의 파다하게 나온 얘기예요. 파다하게 나온 얘기라서 굳이 거명 안 해도 알겠습니까? 거명 안 해도. 경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경선에 들어갔을 때 맞상대가 김학용 의원이었는데 김학용 의원은 비박으로 분류되고 이제 복당을 했던 이제 그런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김학용 의원을 원내대표 시키면 안 되니까 친박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몰표를 줬다.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선의 어떤 그 보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밀어준 사람들이 친박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줄줄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여의도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이야기인데 김병록과께서 이제 원내대표 쪽에서 나왔다는 쪽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범위를 좁혀주시는군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사실을 사안을 놓고 보면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뭐 이 경위를 보면은 뭐 사무총장 인선이나 여러 가지 이 과정을 보면은 또 그것이 꼭 친박 같은 값에 해야 되니까 사람은 없고 말하는 인심 쓰듯이 보온한 측면이 상당히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방맹우 사무총장이랑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이런 어떤 도로 친박당의 어떤 의욕적인 시선에 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선거 연대하면 그러니까 과거 반한나라당 이런 연합전선 차원에서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정당이 이렇게 연합공천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그 내년 총선에서 선거연대 그래서 연합공천 뭐 심지어 의원 꿔주기 이야기까지 뭐 나왔다 하더라. 10명 뭐 임대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까지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좀 약간 과도하게 너무 나간 보도 내용이 너무 나간 부분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기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4일에 박맹호 사무총장과 홍문종 대표가 만난 건 사실인데 둘이 몰래 밀담을 하기 위해서 따로 만난 게 아니라 그때 한 의원이 의원직이 상실이 돼가지고 위로의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만난 것이다. 이완영 의원. 그렇죠. 이게 이제 경위이고 확인된 경위다 보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깊숙이 이야기가 됐을 거는 사실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우리공화당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총선 전략을 짜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우리공화당의 당세를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되고 얼핏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할까? 이게 결국은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지난 그 총선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니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 얻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한 2 내지 그러니까 3% 미만, 2에서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당락을 가를 정도로 박빙의 승부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의식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공화당하고 손을 잡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2에서 3% 지지도라고 그러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큰 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배경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정치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저희가 추론을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한 3% 정도 우리 공화당이 갖고 있는 그 지지층의 숫자를 유권자 대비 그 정도로 본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이른바 전에 보수를 지지하다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다가 지금 떨어져 나간 그걸 흔히 가출 보수라고 얘기한다고요. 집 나갔어. 그러니까 이 가출 보수를 지금 10에서 12% 정도로 보거든요. 그 탄핵 국면에서 말하자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호감도가 65%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저희가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첫째, 다음 총선의 승부처는 당연히 수도권이죠. 그죠? 네. 둘째, 수도권에서 진짜 표심을 가르는 기준점은 뭘까요? 그거는 당연히 이 가출 보수를 데려오느냐 못 데려오느냐가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선택을 이제 해야 돼요. 이 3%를 버리고 중원으로 나가서 말하자면 그 표를 얻어와서 수도권 선거에서 그래도 선전할 거냐, 네. 아니면은 12% 포기하고 3% 얻어서 이삭죽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과학의 문제인데 네. 문제는 지금 당내 어떤 그 지형이 이거를 결정하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이거를 올가을부터 12월 이제 연말까지 결단을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가 지금 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체제의 지금 운명과 관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예.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고 그렇죠. 자유한국당 안에 지금 분위기는 정반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무총장까지 지낸 김용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한국당이 엄청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대로 가면 우리는 총선에서 이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대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이 경제 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면 우리는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착각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40%가 나오면 한국당 안에서는 그걸 10%를 깎고 그러니까 여기 거품 껴 있다고 깎고 30%가 실제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의원이 전한 자유한국당이 이런 분위기에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게 돼버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어떻게든 없는 살림에 합쳐보자가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삐끗하면 안 되니까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180도가 지금 달라져 버린다. 근데 그런 판단도 있지만은요. 그 당내에서는 뭐 황교안 대표가 원래는 내년 총선 이후까지 임기지만은 연말쯤에 대해서 뭐 대표 체제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정말 지금 이 대안부재론이라는 게 실제로도 다른 지금 대안이 투입돼서 체제를 바꿀 정도의 그런 큰 변화가 올 건가 하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는 그런 변화를 또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동력을 만들어내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총선까지는 간다는 쪽에 일단은 걸겠어요. 사실 요 얘기가 황교안 체제가 성립이 되자마자 어떤 여의도에서 시나리오 나온 적이 있어요. 황교안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당의 간판이 만약에 한계에 봉착하면 총선이 어려워지니까 살아야 되는 의원들이 권기를 해가지고 황교안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러면 외부의 명망가나 이런 사람을 다 간판으로 영입을 하면서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을 치를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 내지 예측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돼요. 첫째, 황교안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뭔가가 나와야 돼요. 조금씩 빠지는 추세 갖고는 아마 동력을 받기 힘들 거예요. 두 번째는 권기라고 하려면 중심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깃발을 드는 당 안에서. 지금 그런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네, 동의합니다. 최근에 그런 어떤 최고 리더십에 대한 존폐 얘기도 일각에서 살살 나오는 가운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서 친일에 대한 신친일에 대한 설전에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 좀 듣고 이야기 바로 가겠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저 민주당에 더 많더라고요. 한번 쭉 불러볼까요? 제가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친일파 후손이라고 불릴 만한 분이 없으시고요. 찾아보면 아마 숫자로 10대 1 정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 또 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따지면 친일파의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 변호사도 하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쪽에 어느 의원이 그랬으면 지금 그분은 친일파로 매장돼서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하실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이전 수석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양보하셔도 돼요. 아니요. 우선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무슨 그 친일 반일 프레임에 얽혀서 너무 이러는 것보다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런 것은 힘을 모아 대응하는 자세를 보는 게 좋겠다. 일본군이 벌써 상륙해서 왜군이 상륙해서 지금 탄금대를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누가 잘했느니 말했느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성 아래 나온 것이 바로 그래도 자 7월 원포인트 임시국회 열자. 그리고 이제 우리도 조금 이제 그 모두 전환을 하자는 그 자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정부 대응에 잘못된 부분 같은 것들은 그대로 가고.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딱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서로 제발 친일 반일 그렇게 싸우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피곤해요. 진짜. 친일의 정점에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그 여야 정치인 가리지 않고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프레임이라는 세 글자 아닙니까? 근데 프레임 이론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ABC A가 상대의 언어를 쓰지 말라요. 근데 왜냐하면 그러면 상대의 어떤 그 틀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꾸 우리 친일 아니에요라고 반박을 하는 순간에 상대의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늪에 한 발을 깊숙이 지금 담갔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얘기. 그 말씀을 제가 보태서 하나만 하면 우리는 그 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 친일 아니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친일 아니고 저쪽은 신친일이야. 그렇지. 그러면 자기가 갇힌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나는 그 길이야. 니들은 저 반일이지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프레임은 좀 알겠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네, 이야기 두 번째 주제 이쯤에 마무리해 보고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정리해 볼까요? 저는 그 친박에게 드리는 메시지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 탄핵까지 거치고 그랬으면 이제 조금 내려놓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태도도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탐욕에 그냥 빠져서 그러는 모습 당에도 안 좋고 나라엔 더 안 좋고. 저희 말씀해 주신 마이 묻다 아이가 그냥 발음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이 묻다 아니가. 부산 사투리 억양까지 요구하시면 너무 과한 요구입니다. 저는 아까 이제 그 한국당의 착각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착각이 부른 자해.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심각해도 모자랄 판에 장밋빛 환상에 빠져서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